네,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 뵙습니다. 제가 중개사 법령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종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문교재인데, 인문교재 수업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테마별로 했을 때 37개 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40문제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37개 테마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으십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 표현만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하는 그 마지막 정리 특강 그거랑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 단어 같은 걸 조금 이제 순화시켜서 또 지엽적인 건 좀 빼고서 수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시간에 보통 한 시간에 한 테마 3개 정도씩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정의부터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22페이지고요. 22페이지가 아니네요. 20페이지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용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용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뭔가 그랬을 때 첫 줄 보시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법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죠?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은 조금 이따 볼 텐데 중개 대상물이죠. 그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은 주로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래 행위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거래하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각종 계약 체계라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소개시켰을 때 알선을 소개, 주선 이게 중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소개, 중개, 알선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요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소개시킨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쓰게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쓰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뭐예요? 중개 이렇게죠. 임대차 계약, 흔히 얘기하는 전세 계약 있죠? 전세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중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3조에 써져 있는 부동산, 일반적인 부동산, 토지나 건물 얘기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계약하는 걸 도와주면 중개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법률 용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고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거든요. 요 행위란 말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이렇게 묶어버리면 거래 행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몽땅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 소유권을 갖다가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임차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걸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좀 정리해 보실 것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꾼다고요. 대출 받는다고. 그 대출 계약을 자, 알선했다. 대출 계약하게끔 알선했다. 돈 꾸는 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알선했고 계약, 거래하게끔 알선했습니다만은 요 금전이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꾸는 것을 브로커로서 꿀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 것은 중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중개 개념하고 좀 다른 점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를 중개라고 한다는 점. 돈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시고 이번에 밑에 보시면 중개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은 좀 의미가 틀립니다.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 직업이다, 영업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탁.
팔아주십시오 또는 사주십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챙겨야 됩니다. 보수. 흔히 복비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중개 활동 해줘야 됩니다. 중개. 중개다 그런 건 요것이 요거예요. 중개. 부동산 소개시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직업적으로 한 거. 그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셔야 돼. 그러니까 중개보다는 이게 조금 더 뭐예요? 좀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의뢰도 받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중개업이라는 것이 중개하고 구별되는데 요게 이 중개업이란 요쪽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판례가 있어도 돼요. 이쪽 훨씬 중요한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약간 추상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해 보시면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돈 벌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영리 목적이라고 그래요. 영리 목적. 돈 벌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한두 번 하고 말면 그건 직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을 다 대상으로 했을 때 그걸 영업이라고 그럽니다. 직업이라고 그래요. 불특정 다수인. 좀 어렵죠?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한두 번 하고 말면 영업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몽땅 갖췄을 때 이제 영업,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죠? 계속 반복 성향이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 좀 본다고 그랬어요. 자, 뭐냐? 계속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될 건데 만약에 어쩌다 한번 계약을 해줬다.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어요. 어쩌다 한번 한 겁니다. 이래 갖고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것 갖고는 영업이 될 수 없다.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우연히 친구 집을 팔아준 겁니다. 우연히 매매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직업인가요? 영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래 갖고는. 그래서 우연히 해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교재 보시면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그 세 줄. 여기서는 이제 칠판에서는 매매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교재에서는 가로 1번 첫 줄 끝에 가면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등에 대한 전세 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이 아니냐 이렇게 막 중요하게 따지냐면요. 이 중개업이라는 이런 활동은 단순 중개 활동과는 다르게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청에 등록을 내고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시오. 등록증 받고 하시오. 등록하고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 내고 해야 될 건데 등록도 안 하고 하죠. 그런 사람은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작자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이정이나 3천만 원이 벌금이니까 형사처벌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없다 손